하루가 저물고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우리 몸은 회복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순간에 단 한 스푼의 꿀이 더 깊고 빠른 치유를 도와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달콤함이 아닙니다. 이 한 스푼 속에는 지친 세포를 깨우고 면역력을 높이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의 무덤에서 발견된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꿀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자연이 준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벌들이 꽃 560만 송이를 오가며 만들어낸 꿀 한 스푼 안에는 수십 가지의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그리고 세포 대사를 돕는 아세틸콜린 같은 성분이 조화롭게 들어 있어 단순한 당분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오래전부터 약이자 보약으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꿀을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냥 먹어도 좋지만 가장 많은 이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밤새 우리 몸을 부드럽게 회복시켜주는 조용한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한 스푼의 변화를 경험해 보시겠어요? 지금부터 꿀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꿀과 함께하면 더욱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꼭 잠들기 전에 꿀을 먹어야 할까요?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달콤한 위로일까요? 사실 그 안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 드는 동안 몸속에서는 낮 동안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꿀입니다. 꿀을 한 스푼 섭취하면 간에서는 천천히 글리코겐이 생성되어 밤새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덕분에 뇌와 신체는 깨어 있을 때처럼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지요. 무엇보다 꿀 속의 천연 당분은 인슐린 분비를 부드럽게 자극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즉, 꿀 한 스푼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키며 불면의 원인을 완화해주는 천연 수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도 잠들기 전 꿀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숙면 시간과 회복력 지표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꿀은 이미 단당 형태로 소화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밤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산 역류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꿀은 편안한 에너지원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꿀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듯이 꿀도 찰떡궁합인 음식과 만나면 몸을 회복시키는 힘이 훨씬 강해집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조합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꿀의 찰떡궁합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잠들기 전 마시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어릴 적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머니께서 데워주신 우유 한 잔의 따뜻함 기억나시나요? 그 부드러운 온기가 온몸을 감싸며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이 성분이 체내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립토판은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뇌로 전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꿀 속의 천연 당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트립토판이 혈류를 타고 뇌까지 더 잘 전달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꿀이 트립토판이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천연 수면제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서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넣어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은 짧아지고 수면의 질은 높아졌으며 다음날 아침의 기분 상태도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위에도 부담이 적고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속이 약한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조용한 순간, 꿀 한 스푼을 담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주는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 찰떡궁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향기로운 온기로 몸을 데워주는 재료입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을 넣어 마시는 습관이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감싸준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재료는 몸속 깊이 온기를 전해주는 향신료입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식재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계피차 한 잔을 마시면 손끝 발끝까지 퍼지는 온기를 느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계피에 꿀을 더하면 단순한 온기 그 이상 건강을 위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만성염증이나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꿀의 항염작용이 더해지면 염증 수치를 낮추고 통증을 줄이는 데 있어 자연스러운 진통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어깨 관절이 자주 뻣뻣해지거나 시큰거리는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에게는 꿀과 계피의 조합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꿀과 계피를 함께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이 일주일 만에 통증이 감소하고 1개월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가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단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시나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그리고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잘 섞어 아침 공복에 마셔보세요. 몸이 가볍고 관절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꿀의 찰떡궁합 음식은 향기로운 따뜻함을 넘어 면역력을 지켜주는 자연의 약재입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계피가 몸속 순환을 도와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준다면 이제 소개할 생강은 그 따뜻함을 호흡기 깊숙한 곳까지 전해주는 특별한 재료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기침을 줄이고 가래를 삭이며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자연의 약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꿀과 생강이 만나면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차가운 공기로 인해 수축된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키고 묽은 가래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상처 입은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따뜻한 물에 꿀과 생강을 함께 타서 마시면 목이 따갑거나 기침이 잦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감기 유행 시기에 더욱 유용한 건강 습관입니다. 생강과 꿀의 조합은 단순히 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 면역력 전반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시간에 따뜻하게 꿀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밤새 식은 몸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재료로도 몸을 깊이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타스크에서는 이 생강과 꿀 조합을 더 맛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꿀과 생강의 조합은 간단한 생강차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맛있고 다양하게 즐기고 싶다면 꿀생강 라떼로 변화를 줘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꿀 한 스푼, 그리고 생강청 한 작은 술을 넣고 잘 저은 뒤 계피가루를 살짝 더하면 향긋하면서도 부드러운 건강 라떼가 완성됩니다. 이 조합은 몸을 속속들이 데워주고 기관지를 편안하게 해주며 기분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겨울철 외출 후 몸이 식었을 때나 밤 잠들기 전 한 잔 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부드럽게 풀리며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꿀생강 라떼가 소개된 이후 많은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건강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꿀과 생강도 체질에 따라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거나 감기 초기에 열감이 있는 분들은 생강 섭취를 잠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당 함량을 고려해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꿀과 생강은 강력한 자연의 조합이지만 그 힘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꿀의 궁합 음식은 겨울철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바로 무입니다. 생강이 호흡기 깊숙한 곳까지 따뜻한 기운을 전해준다면 무는 그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며 폐와 기관지를 보호해주는 채소입니다. 특히 겨울철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꿀과 무의 조합이 자연이 준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무는 기온이 낮아질수록 당분 함량이 높아지고 맛도 더 부드러워지며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 특유의 매콤한 맛을 내는 성분인 신이 그리는 염증을 억제하고 묽은 가래를 진정시켜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과 만나면 그 자극적인 맛이 부드러워지고 목 점막을 보호해주는 작용까지 더해져 더욱 편안한 호흡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와 꿀을 함께 섭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껍질째 채 썬 무의 꿀을 자작하게 부어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에서 자연스럽게 즙이 흘러나오고 꿀과 섞이면서 진한 무청이 완성됩니다. 이 무청은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마시면 기침과 가래가 줄어들고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밤에 목이 간질거리거나 잔기침이 계속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의 껍질에는 비타민C가 특히 많이 들어있으므로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고 냉장 보관하면 꽤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어 겨울철 필수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타스크에서는 꿀무청이 소화에도 좋은 이유, 그리고 어떤 분들께 더욱 유익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꿀무청은 기침이나 가래를 줄여주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욕이 떨어지거나 속이 더부룩한 날, 꿀무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답답했던 뱃속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식욕도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에는 소화 효소인 디아스타아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음식물이 잘 분해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꿀이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위 점막을 보호해주니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정말 고마운 조합입니다. 무의 매운맛을 꿀이 감싸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고 남녀노소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감기 증상으로 인해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 꿀무청은 자연스럽게 영양과 수분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무청은 미리 만들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바쁜 아침 시간에도 간편하게 챙기기 좋습니다. 냉장고 속에 준비되어 있는 꿀무청 한 병은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무가 폐와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식재료라면 다음으로 소개할 마늘은 우리 몸 전체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꿀과 마늘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회복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가 폐와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재료라면 마늘은 우리 몸 전체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처럼 감기와 피로가 반복될 때 꿀과 마늘의 조합은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한 향과 맛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인 알리신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하며 자연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런데 이 마늘의 알리신이 꿀과 만나면 더욱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1 티아민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은 피로 회복과 신경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피로가 극심할 때 맞는 마늘 주사에도 이 알리티아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꿀과 마늘의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조합을 집에서 간단히 즐기고 싶다면 생마늘을 깨끗이 씻은 후 김이 오른 찜기에 살짝 쪄서 매운맛을 줄이고 물기를 제거한 뒤 꿀에 담아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꿀마늘은 하루에 5쪽 정도만 섭취해도 몸이 가볍고 피로가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체질에 따라 열이 많은 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음주가 잦은 분들은 지속적인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꿀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꿀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꿀과 함께하면 좋은 5가지 식재료를 살펴보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꿀이 진짜 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 해도 꿀 자체가 질이 떨어진다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꿀들 중에는 꿀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사양꿀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꽃에서 직접 채취한 천연꿀과는 영양 성분이 크게 다릅니다. 진짜 꿀을 고르기 위해선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천연벌꿀 또는 숙성벌꿀로 표기되어 있는지, 원산지와 꿀의 종류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꿀은 온도가 낮아지면 결정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진짜 꿀이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항상 묵고 투명한 상태라면 성분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꿀을 구입할 때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23.5% 이하인지 체크해 보세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꽃에서 직접 채취한 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런 기준을 기억해 두면 내 몸에 좋은 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꿀에 따뜻한 우유, 계피, 생강, 무마늘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더하면 그 효능은 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식단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밤부터 꿀 한 스푼의 따뜻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강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